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겠냐고, 이제는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복잡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나는 게 아쉬웠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60이 넘고 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너무 가까운 건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너무 멀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은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남녀가 만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열정과 감정이 앞서지만 시니어가 되면 서로의 일상과 습관, 생활 방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은 자신만의 루틴이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방식, 산책하는 경로, 심지어 텔레비전 채널을 고르는 것까지 다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그 루틴이 깨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설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불편함이 생깁니다. 이 불편함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식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입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공간과 시간을 보장받으면서 만날 때 그 관계는 훨씬 오래가고 더 깊어집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한 남성분은 65의 새로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 남성분이 조금씩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친구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시간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그 여성이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느낌이 드는 것이 불편했던 겁니다. 결국 그 관계는 서운함과 오해로 끝났습니다. 그 남성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공간을 두었더라면 지금도 잘 만나고 있었을 거라고. 이게 바로 거리두기의 핵심입니다. 거리두기는 상대방을 멀리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만났을 때 진심으로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거리두기가 필요한 순간은 몇 가지 신호로 나타납니다. 상대방의 연락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함께 있어도 편하지 않고 오히려 피곤할 때, 상대방의 생활 방식이 자꾸 신경 쓰일 때, 이런 신호들이 보이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거리를 조정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니 상처를 줄 것 같고 말 안 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자니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는 개인 일정이 좀 있어서 다음 주에 만나자고 하는 것처럼 상대방을 배제하는 느낌보다는 자신의 일상을 이유로 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거리를 두려 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연락을 줄이거나 만남 횟수를 줄이면 곧바로 부정적인 해석을 합니다. 나를 싫어하게 된 건 아닐까, 다른 사람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연락이 줄었다고 해서 감정이 줄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챙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생활이 중요해진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무시하지도 않으며 서로가 충분히 각자의 삶을 살면서 좋은 시간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가는 형태입니다.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울림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은 지금 거리를 조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건 상대방뿐 아니라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예의고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남녀가 가까워질 때 그 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흐릿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조심스러워져서 선을 너무 멀리 그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새롭게 이성을 만나는 분들 또는 오랜 시간 혼자 지내다가 뒤늦게 인연을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속도입니다. 관계의 속도를 너무 빠르게 당기거나 반대로 너무 느리게 끌어서 상대방이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에는 적절한 속도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을 너무 빨리 표현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낍니다. 반대로 좋은 감정이 있어도 너무 오랫동안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관심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시니어 남녀 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속도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연락했을 때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주면 그 정도 속도가 맞는 겁니다. 그런데 답장이 늦거나 짧아지거나 만남을 자꾸 미루거나 한다면 속도를 조금 늦춰야 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조정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거절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반대로 더 강하게 매달리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관계를 망치는 방식입니다. 신호를 신호로 읽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 지나간 연애, 가족과의 갈등, 인생의 굴곡들. 이런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얼마나 나누느냐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은 과거를 털어놓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고 자칫하면 상담사 역할을 하게 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관계 초반에는 현재의 일상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과거는 신뢰가 쌓인 다음에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거나 많은 것을 물어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냥 들어주는 것으로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시니어들은 오랜 삶을 살아온 만큼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 조용히 들어줄 때 큰 위안을 느낍니다. 그 자체로 이미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 시니어들은 과거보다는 현재와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여성 시니어들은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서 더 큰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줄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맞춰준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이 사라지고 상대방의 기분만 살피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는 한 사람은 지치고 한 사람은 익숙해져서 결국 균형이 무너집니다. 건강한 시니어 남녀 관계는 서로 맞춰주되 서로 솔직한 관계입니다.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 눈치로만 이어가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해와 추측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함은 직설적인 것과 다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솔직함입니다. 오늘 조금 피곤해서 오래 통화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 이번 주말은 혼자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 이런 표현들이 상대방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더 솔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쌓이면 진짜 신뢰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화려한 감정보다 조용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매일 설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만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편안하고 그 사람과 나누는 시간이 소중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니어의 사랑은 불꽃보다 온기에 가깝습니다. 오래 타오르는 장작처럼 서로를 천천히 데워주는 관계. 그것이 이 나이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인연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감정이 흔들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이 분명한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를 때입니다. 좋은 감정이 있는데 표현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 같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해할 것 같고
이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망설이다가 결국 좋은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지 않도록 하라고.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감정이 생기자마자 그것을 관계의 확신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번 만나서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 이릅니다. 감정은 진짜일 수 있지만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여러 면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습관들, 가치관의 차이, 돈에 대한 생각, 가족을 대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보고 나서 관계를 깊게 이어갈지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건너뛰고 빠르게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나중에 더 큰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돈 문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젊을 때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입장이지만 나이가 든 후에는 이미 각자 형성해온 자산과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거나 반대로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 50대 후반에 만난 남성과 처음에는 정말 잘 맞는다고 느꼈습니다. 성격도 잘 맞고 취미도 비슷하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남성이 크고 작은 비용을 자꾸 그 여성분에게 미루는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반복되면서 관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문제는 직접적으로 꺼내기 불편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넘깁니다. 하지만 참고 넘긴 것들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그때는 이미 감정도 많이 상한 후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연스럽게 선을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낼 때는 각자 내고 함께 쓸 때는 미리 이야기하는 방식이 가장 깔끔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계산적인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명확하게 정해두면 나중에 서운함이 생길 이유도 줄어듭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자녀는 빼놓을 수 없는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새로운 이성 관계를 알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반대할까봐, 상처받을까봐, 복잡해질까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알리는 시점은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가 좋습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알리면 관계가 흔들릴 때 자녀까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반면 너무 늦게까지 숨기면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자녀가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담담하게 내 인생의 결정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자녀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차분하게 들어보고 합리적인 우려라면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낯설고 불편하다는 이유라면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자녀가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온 경험이 많은 만큼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합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진짜라는 것, 내가 이 관계를 현명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실수를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관계도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연 앞에서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가능성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선택이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 속에서 만나는 인연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진하고 소중합니다. 그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가십시오.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냐고 묻는다면 많은 분들이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후회를 먼저 꺼냅니다. 말하지 못한 것, 표현하지 못한 것, 시도하지 못한 것. 젊을 때는 다음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다음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에서도 똑같은 후회가 반복됩니다.
좋아했는데 표현하지 못했고 가까워질 수 있었는데 두려워서 멈춰버렸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돌아섰던 것들. 저는 이런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해집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감정을 드러냈다가 상처받은 경험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아도 좋다고 말하지 않고 보고 싶어도 먼저 연락하지 않고 서운해도 괜찮은 척합니다. 이런 습관이 결국 관계를 막막하게 만듭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 역시 같은 나이대를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감정을 숨기고 있으면 아무것도 진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한 명이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가 반드시 대단한 고백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 같이 산책하면 어떻겠냐는 한마디, 지난번에 말한 그 음식점이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한마디. 그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의 문을 열어줍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자존심은 양날의 검입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지만 자존심이 지나치면 관계를 스스로 닫아버리게 됩니다. 특히 먼저 연락하는 것을 자존심 문제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내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고, 그러면 상대방이 가볍게 볼 수도 있지 않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관계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먼저 연락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현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먼저 연락이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기분이 또 다른 연락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항상 한 사람만 먼저 연락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지치게 됩니다. 자신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들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과 관계없이 지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공간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항상 내가 먼저 하기보다는 가끔은 기다려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크고 작은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 문제를 상대방에게 언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자신의 건강 문제를 상세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오랫동안 숨기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관계가 어느 정도 깊어지고 서로 신뢰가 쌓였을 때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걷기가 힘들다거나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짠 음식을 조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서로의 건강 상태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관계가 이어집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는 식의 반응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줍니다.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고 필요하면 같이 조심하자는 정도의 반응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편안하게 받아줬다는 경험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집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시니어들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래 함께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채우려는 마음이 너무 급할 때 상대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면 된다는 식으로 관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외로움은 관계를 시작하는 동기가 될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워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관계여야 합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외로움은 내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혼자서도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 눈으로 만난 인연이 진짜입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외로워서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어서 선택한 관계. 그런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남녀 관계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
그 선택 자체가 얼마나 용감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앞서 거리두기에 대해 이야기했고, 관계의 속도와 솔직함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존심과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시니어 남녀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행복한가? 이 질문 하나가 모든 것을 정리해 줍니다. 행복하다는 것이 항상 설레고 즐거운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강렬한 감정이 행복처럼 느껴졌지만 시니어가 되면 조용한 안정감이 더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한 것, 그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부담보다 기대가 앞서는 것. 이런 것들이 시니어에게 진짜 행복의 신호입니다. 반대로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연락이 올 때마다 긴장되는 것, 만남이 끝나고 나면 홀가분한 것, 그 사람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을 때 불편한 감정들이 먼저 나오는 것.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래 참고 버티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마십시오. 시니어의 시간은 그렇게 낭비하기에 너무 소중합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끝내는 용기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마무리할 때도 방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연락을 갑자기 끊거나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끝내는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가 든 사람답게 담담하고 정중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서로를 위해서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서로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끝난 후 자신을 다독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그 시간이 의미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눴던 좋은 순간들, 서로에게서 배웠던 것들, 그 경험들은 남습니다. 실패한 관계가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관계였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건강한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현명한 시니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녀 관계뿐 아니라 시니어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를 줄이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게 지내는 것보다 적은 사람들과 진심으로 지내는 것이 훨씬 풍요로운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베푸는 것입니다. 시니어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새로운 인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관계에 먼저 온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먼저 안부를 묻고 먼저 좋은 이야기를 전하고 먼저 함께하자고 제안하는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이 모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실망은 기대에서 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반응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서운함이 생깁니다.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대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대방도 나와 마찬가지로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작은 실망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관계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자신이 더 힘들어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엄격해지기 쉽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타인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시니어의 남녀관계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는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합니다. 남은 시간을 얼마나 풍요롭게, 얼마나 따뜻하게, 얼마나 후회 없이 보내느냐. 그 방향으로 가는데 좋은 관계만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것들을 함께일 때 느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버티기 힘든 순간을 누군가와 함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두렵더라도 마음을 여십시오. 상처받았더라도 다시 손을 내미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만나는 인연은 더 진하고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는 관계. 그것이 시니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좋은 인연으로 따뜻한 관계로 행복한 남은 날들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